원펀맨 조마한 거 아님? 연재 꼬라지 보면 글러먹었음 르르 크크. 어차피 영도 님임 기대니니? 최근 원펀맨 3기 방영 시기가 공개되며 좋은 얘기만 해도 모자라거늘 여전히 원펀맨 그 사건으로 인해 원 선생님에 대한 음해와 비난만 늘어나고 있는 억가에 반박하기 위해 원펀맨은 용두섬유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희망을 주기 위해 정점에 달한 연출력과 깔끔한 결말로 세간의 찬사를 받으며 끝이 나 원 최고의 명작 모브 사이코 100 주인공 모브가 바꿔놓은 사람들 풍월 읊어보겠나이다. 만화의 명사 서당캐 페이할꾼 한량총수입니다. 쌈박질보다 재밌는 것을 발견하는 90년대 갯모의 양아치 오니가와라 텐가, 양손에 고속난타 오니러시로 오니라 불리우며 시오중학교 짱에 등극한 오니가와라 텐가. 하지만 쿠로주 중학교의 숨은 실세이자 선천적 초능력자인 하나자와 테루키한테 개같이 패배. 이후 텐가는 복수를 위해 육체 개조부와 억지로 싸움 붙이기 위해 모브를 이용하는 비겁한 작전을 시행하죠. 결국 이 일로 인해 모브는 매차쿠차 테루와 싸우게 되고 능력을 해방시킨 모브는 테루를 사회생활도 못할 정도로 그야말로 개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렇지만 폭발한 모브에 의해 순식간에 끝나버린 탓에 한간에는 실세 흰티 포이즌이 테루를 정리했다는 소문만이 퍼져나가죠. 그렇게 텐가는 시오중 흰티 포이즌의 정보를 캐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정체를 알려준다는 육계부의 몸매에 홀라당 넘어가고 그때부터 육체 개조부와 끈적한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반양아치 반육계부로 활동하던 텐가는 학생회장 카무로 신지의 대청소 계획에 의해 여학생 리코도 범인으로 몰리면서 개고생을 하지만 그래도 끝에는 좋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일이 생길 때 아무도 자신을 편들어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신의 학교 생활을 반성하고 이제는 양아치 짓 하지 않고 성실하게 육계부에서 운동만 하게 되죠. 쌈박질보다 재밌게 힘을 쓰고 싶은 것을 매일같이 노력하는 모브 때문에 알게 되었으니까요. 선생님 육개부 덕분 아닌가요? 모브가 육계부니까 똑같아.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지는 후카미 에미. 카게야마를 좋아하게 됐어. 나하고 사귀어줘. 모브와 같은 시오중에 다니고 있는 동급생 에미는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개같이 멸망한 모브에게 반했다고 말하며 고백을 하죠. 그 후 모브는 에미와 매일같이 하교도 하고 데이트도 하면서 달달한 썸을 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에미는 어느 날 모브에게 자신이 쓴 소설을 보여주었고 소설을 읽은 모브는 헐 정도로 에미를 서킹해주죠. 그런 예상치 못한 특급 서킹에 에미는 삔또가 상했는지 갑자기 에미 모드를 발동하며 니는 네 감정도 모르나? 우리 무슨 사이인겨? 하면서 역정을 냈고 모브는 솔직히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다며 회피합니다. 그 말에 에미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뜬금포로 사실은 친구랑 게임 벌칙으로 고백했던 것이라고 밝히고는 미안하다면서 그대로 빤스런 치죠. 그리고 몇 시간 뒤 에미는 친구들이랑 놀던 중에 소설 쓴다는 취미를 들켜서 친구들에게 조리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친구들은 소중한 원고를 산산조각 찢어버리지만 정작 에미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대로 찢어버리라고 거짓을 말하죠. 이런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모브는 에미 친구들을 강하게 꾸짖어 쫓아버린 뒤 찢어진 원고를 초능력으로 복구시켜주고 자신의 정체를 고백합니다.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된 후 에미는 집에 와서 중학생 초능력자를 주제로 한 소설을 한 편 써내려가죠. 내색하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꿈을 진심을 담아 좋다고 말해주는 모브 덕분에 자신의 진정 좋아하는 것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으니까요. 모브의 선택에 감화되는 최강의 영능력자 모가미 케이지. 생전 최고의 영능력자였던 케이지는 고딩 때부터 아픈 어머니를 위해 가진 노력을 다했지만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결국 큰 돈을 벌기 위해 사람 죽이는 주저사의 일까지 하게 되죠. 그렇지만 끝내 어머니는 사망하였고 더하여 그간의 업보로 인해 사망 어머니가 사후 악령이 되어버린 탓에 더러운 일에는 손을 떼버립니다. 하지만 의뢰인들은 입막음을 위해 케이지를 죽이려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자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죠. 그렇게 흑화한 케이지는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전부 죽여버리고 닥친 대로 악령까지 흡수한 뒤 자살을 하였고 이후 최강의 악령이 되어 원하는 사람들에게 빙의해 사람을 죽이며 살아가던 중 모브 일행을 만나게 된 것이죠. 모브와 똑같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위에 자신을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용하려는 사람들만 가득했기에 모브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케이지. 그는 자신을 퇴치하러 온 모브에게 시점이 바뀌면 세상은 달라진다는 걸 보여주고자 모브의 정신을 공격해 복주할 수밖에 없는 괴롭힘 가득한 환영 세계를 보여주죠. 그 안에서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의 외면과 이지매로 케이지의 전철을 밟을 뻔한 모브지만 결국 동료들의 힘으로 탈출 성공. 그 후 초능력자와 일반인의 경계에 있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겠다며 신념을 지키기 위해 맞서 싸우는 모브의 모습에 케이지는 감화됩니다. 자신 역시 뒤틀린 주저사의 삶이 아니라 모브처럼 초능력을 갖고도 평범하게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우산 없이도 세상에 나오게 된 히키코모리 세리자와 가치야. 손톱 간부 5초 최강의 초능력자 30세 세리자와 가치야. 어릴 때부터 능력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될까 두려워 15년 동안 히키 생활을 하고 있던 세리자와, 그러던 어느 날 보스 토이치로가 그의 힘을 알고 찾아오자 세리자와는 엄마가 또 동네 상담소에서 사람을 부른 줄 알고 초능력을 써서 몰아내려고 하죠. 그러자 보스는 자신 역시 초능력자라고 밝히고는 조용히 우산 하나를 건네줍니다. 그리고는 이 우산 밑을 너의 방이라고 생각해라, 힘을 쓰는 방법을 알려주마라고 말하며 세리자와를 좁은 방 안에서 꺼내주죠. 이후 세리자와는 토이치로를 사장님이라 부르며 우산에 의존하여 무한한 충성심을 갖고 손톱 최강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회생활 경험 없는 순수한 청년인 탓에 모부가 쳐들어왔을 때도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그렇게 모부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면서 손톱은 정의가 아니라는 것과 자신이 이용만 당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모부의 말에 용기를 갖고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실제로 레이겐이 보스에 의해 죽을 위기에 처하자 경외하던 사장님 앞에 나서며 목숨을 걸고 레이겐을 지켜주기까지 하죠. 그렇게 사건이 끝난 뒤에는 레이겐의 사무소에 취직해서 야간 학교도 다니는 등 바래왔던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한 걸음 내딛죠. 우산 없이도 세상에 나올 수 있게 사람들의 도움에 감사함을 표하며 매일같이 노력하는 모부를 만났으니까요.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보스 스즈키 토이치로. 본래 초능력자들의 사회적 지위 확립이 목표였으나 남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을 게을리하면서 점차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히게 되는 보스. 그 결과 사랑했던 아내는 떠나가고 하나뿐인 아들하고는 상하관계가 생겨버리죠. 그렇게 선택받은 힘을 이용해 사회 정점에 올라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야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손톱이라는 조직을 창설하고 강력한 능력자들을 모으면서 일반인들을 초능력자로 바꾸는 비윤리적 실험을 강행합니다. 그렇게 세계 정복을 목전에 둔 순간 100% 전력 전개의 모부와 엄대엄 대결을 펼치게 되는 보스. 20년간 세계를 돌며 비축한 힘으로 그 모부조차 압도하는 격이다는 강함을 뽐내지만 끝내 모부와의 대결에서는 아슬아슬하게 패하게 되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과 같이 압도적인 힘을 가졌음에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걸어갈 줄 아는 모부를 통해 자신의 모순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에는 아들 쇼우에게서 아내가 여전히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에게 필요했던 것은 우월한 힘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모부를 통해 알게 되죠. 초능력의 한계를 깨닫는 짱친 하나자와 테루키. 선천적 초능력자인 존잘 테루는 타고난 초능력을 통해 운동, 공부, 여자관계 등 남들보다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며 동네 최고의 인싸로 명성을 떨칩니다. 그래서 오니가와라의 작전에 휘말려서 벌어진 육계부와의 사투도 이지하게 해결하죠. 하지만 이후 펼쳐진 모부와의 대결에서 사람에게 초능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자기와는 상반된 모부의 모습에 분노하며 일부러 모부의 신념을 깨기 위해 공격을 일삼죠. 그러다 결국 의도치 않게 모부한테 헤이아치 컷도 당하고 조곤조곤 초능력 없으면 우린 평범한 법무자라는 팩폭에 두드려 맞자 테루는 순수한 목조르기로 모부를 기절시켜버리죠. 그렇게 테루는 텅 빈 승리 후 돌아서지만 결국 모부가 무의식 상태로 격변하여 초능력을 쓰자 순간적으로는 기뻐하지만 결국 알몸이 되는 개같이 추한 꼴을 보이며 패하게 됩니다. 더하여 자기 부하들은 사건이 끝나고 도망간 것에 비해 모부는 육계부 동료들이 챙겨주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스스로의 완패까지 인정하게 되죠. 그 후 테루는 자신이 너무 능력에만 의존해왔던 것을 인정하고 개가천선하여 모부의 친구로서 자칭 라이벌로서 활약합니다. 형에 대한 열등감과 공포심을 내려놓는 하나뿐인 동생 카게야마 리츠. 테루보다 더 완벽한 남자 시게오의 동생 카게야마 리츠. 모든 것이 평균 이하인 형이랑은 정반대인 리츠는 각종 스포츠 만능, 모의고사 상위권 수준의 머리, 바라만 봐도 웃음 나오게 만드는 외모, 거기다 학생의 활동까지 겸하고 있는 완벽한 엄친아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어떤 어려움 없이 초능력을 사용하는 형에 대해 동경과 두려움 그리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죠. 형 모부는 리치에게 있어서 세계의 기본이었으니까요. 그렇기에 염력으로 숟가락 구부리기조차 못하는 재능 없는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이 커져나가고 있을 때 에쿠보에 의해 잠들어있던 능력이 서서히 깨어나죠. 그렇게 동경하던 힘을 얻게 된 리치는 자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듯 걸어오는 싸움을 피하지 않고 시비 거는 양아치들을 대청소하며 억눌려왔던 마음을 분출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형 시게오에게 들키자 그동안 형한테 가져왔던 부정한 감정을 쏟아내죠. 하지만 시게오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동생을 대신해서 쓰러진 양아치들에게 도계자를 받고 사과합니다. 자신과는 달리 어떤 부정한 감정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좋아해주는 형다운 모습. 목숨을 걸고 손톱 7지부 간부 상처에게 납치당한 자신을 구하러 온 형의 진심을 보게 되면서 리치는 그간 쌓아왔던 감정들을 풀고 화해하죠. 그렇게 동생 리치는 때로는 진심으로 부딪히면서도 언제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솔직한 동생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동생을 존경하는 형 시게오 덕분에
세계 정복보다 소중한 것이 생겨버린 진정한 파트너 에쿠보. 사이비 종교 웃음의 교주로 첫 등장. 인간의 모습을 하고 사람들을 세뇌하면서 신도들을 늘리던 에쿠보는 우연히 집회장에서 자신의 능력으로도 웃게 만들 수 없는 모브를 만나게 됩니다. 에쿠보는 그런 모브를 억지로 웃게 만들려고 가진 주접을 다 떨어봤지만 결국 통하지 않았고 괜히 모브의 감정만 자극한 탓에 개같이 두드려 맞고 재령당해버립니다. 하지만 왜인지 힘없는 영으로 개같이 부활. 이후 새치혀로 끈질기게 모브 옆에서 붙어먹으며 호시탐탐 모브의 몸을 빼앗아 세계 정복이라는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에쿠보. 이후 상급 악령답게 타고난 전투 센스와 졸렬하고 비겁한 천성으로 노골적으로 본성을 드러내는 에쿠보였지만 그저 답답하다고만 느꼈던 모브의 순수한 마음에 점차 동화되어 여러 사건들을 함께 힘을 모아 헤쳐나가면서 신압으로 자신이 진짜 원했던 건 텅 빈 세계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짱친인 모브와 함께하고 싶었다는 것임을 깨닫게 되죠. 너처럼 살고 싶었다. 못난 어른 레이겐 아라타카. 본래 평범한 정수기 영업사원이었으나 어느 날 갑자기 일이 지겨워진 탓에 무작정 사무실을 빌려 영등등 사무소를 차리게 됩니다. 그렇게 신들린 말빨과 눈치로 갈고 닦은 각종 잡기술로 자칭 영능력자가 되어 초미시에서 어쨌든 퇴마사로 일하게 된 레이겐. 비록 영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사건을 문제없이 해결해 나가면서 점차 자리를 잡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초딩 하나가 불쑥 사무실을 찾아옵니다. 그 소녀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힘들다고 소심하게 고민을 털어놓았고 처음에 장난질이라고 생각한 레이겐은 얼른 꺼지라고 할 생각이었지만 소년이 진짜 초능력자인 것을 알게 되자 부려먹을 생각에 다음에도 또 오라고 말해줍니다. 그렇게 초능력자 모브와 가짜 영능력자 레이겐은 사제지간이 되고 레이겐은 속으로 생각하죠. 이 아이처럼 나도 특별한 무언가가 되고 싶다 라고. 그렇게 스승 레이겐은 제자인 모브에게 좋은 녀석이 되라는 말을 전하며 모브가 엇나가지 않고 바른 길을 걸을 수 있게 곁을 지켜주면서 자신 역시 모브에게 맨날 잔소리를 해준 덕분에 진짜 좋은 스승으로 거듭납니다. 거짓이 아니라고요. 제자 모브가 직접 스승의 정체를 알면서도 좋은 대로 좋은 녀석이 돼서 레이겐 역시 좋은 녀석이라고 모브가 직접 답해줄 정도니까요. 서로의 삶을 구원해준 두 사람이 서사는 모브 사이코 100 최고의 에피소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레이겐이 살아가는 방식이 정말 좋았습니다. 스스로는 꿈꿔왔던 어른이 되지 못했던 걸 알기에 그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자기처럼 되지 말라는 의미로 어린 제자에게 좋은 말만 해주면서 정말 자기도 제자가 그리는 그런 좋은 사람으로 서서히 거듭나는 레이겐의 모습은 어느덧 어른이 되어버린 저희의 모습과 똑 닮았으니까요. 뻔하디 뻔한 먼치킨 개그물인 줄 알고 봤다가 적절한 개그와 정감 가는 캐릭터들, 심플한 그림체와 조화를 이룬 미친 연출력, 무엇보다 학창시절에 했던 다양한 고민과 어른이 되어서 갖게 되는 저마다의 걱정들로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급이다는 몰입감을 선사한 원 최고의 작품 몹사 100 모브가 바꿔놓은 캐릭터들에 대해 알아본 오늘의 풍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서당개표였습니다.